이런 시장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네. 또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도 있잖아요. 아니 네. 무조건 물론 이제 그렇죠. 이때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물론 다주택자가 양산이 됐는데 네. 그래도 민간의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죠.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전 금액의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주변에 쓰르른 빌라가 전세가 4억이다. 네.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놓는 쓰르름의 빌라 전세는 2억 8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서민들이 전세를 구하는데 정말 저렴하게 수월하죠. 그거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니까 이렇게 기원받을 사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제도가 실패한 제도는 아닌 것 같고 네. 집값을 폭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도 않은 것 저는 같아요. 또 들은 얘기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제 4년에서 8년까지 많이 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다주택자로서 그분들이 8년 동안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요. 지금 공급이 많이 된다면 집값이 좀 안정화될 건데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새로운 아파트 공급. 집값 올라가는 건 단순하잖아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아파트 값을 올렸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올렸죠. 근데 왜 그러냐면 물론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주택 임대사업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세제 혜택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많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를 갖고 있었을 때 옛날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어차피 다주택자는 자기가 사는 집 하나 빼고는 나머지 못 사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취등록세 예전에 이제 2018년도에 보게 되면 뭐 취등록세 혜택, 양도세대 혜택, 보유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안 낸 거죠. 다 안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예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주택 임대사업자를 낸 거고 예.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그거를 점점 그 세제 혜택을 줄여줬던 거고 줄이다가 결국에는 아파트는 폐지를 시킨 거고 이 규제가 된 거거든. 왜냐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라고 하는 의도는 나는 처음에 이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이걸 좀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요즘 빅데이터 그때 당시 한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나는 처음에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세금을 더 내기 왜? 위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해지를 시켜버리면서 옛날에 그 주택수에도 빠졌던 거거든. 주택 예.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근데 지금은 다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면서 네. 종부세까지 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 그 데이터를 만든 거야. 예.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요런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요런 주택 갖고 있는데 세금 내지 마 해가지고 이제 딱 자료를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되더니 얘네들 이제 세금 내라고 하면은 돈을 이제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해지 딱 해주고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너는 종부세 내야 돼 이제 응?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거기다 또 공시 가격까지도 막 계속 올려버리니까 다 받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택 임대사업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 뭐 등록한 주택수가 한 160만 세대 정도에 50만 명 정도, 60만 명 안짝에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걸 공급을 해줬던 거거든. 예. 사실 인구수 전체 대비하면 얼마 되지는 않잖아. 5천만 중에 사실은 한 50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전세 세입자들도 그래도 좀 저렴한 금액에 입지는 좋은데 저 집을 내가 꼭 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전세로 들어가서 산 거고 우리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데 그 집 살려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세로 한 3년, 그렇죠. 6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지금 아예 없애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에 보통 그러니까 A급지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지금 B급지로 가서 어쩔 수 없이 B급지에 물건을 사는 거지. 금액 그게 때문에. 맞아요. 또 B급지에 전세 살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 전세가 없다 보니까 옮길 데가 없다 보니까 아예 또 C급지에 내려가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또 집을 사는 거고 그게 다시 또 C급지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금액이 올랐어. 네. 그것도 누가 샀어. 예. 신고가에 예. 돈을 벌어서 그거가 다시 B급지로 들어가는 거야. 아. B급지에 있던 사람도 또 그 사람이 신고가로 들어와서 사줬어. 예. 그럼 당연히 B급지에 있는 사람도 A급지로 가는 거고 그게 내가 말한 악순환이 가지신 분들은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수밖에 내려가고 없는 계시는 거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하신 악순환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단은 아파트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잖아요. 예. 근데 아파트가 세제상의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가 유지가 됐으면 그래도 5%의 상한선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임대사업자가 풀렸어요. 예. 그러면 세금을 내게 생겼어요. 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더 시장가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올릴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임대가 상승에 부채질을 한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켜서 민간주택, 주택 서면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래서 세제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모르겠어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기존에 주기로 했던 혜택은 유지를 시켜주고, 그래야 시장에 나와있는 임대 사업용 주택들이 안정적으로 5% 상한을 지키면서 임대료를 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임대사업용 주택이 아닌 주택은 월등하게 비싸니까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네. 일단은 안정적으로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있게끔 얘기죠.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네. 갑자기 없는 집들을 뭐 수십만 세대를 지어가지고 임대 네.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24번째 규제는 예. 없다. 없다. 결국 그거는 규제가 아니야. 내수가 없어요. 규제가 아니야. 규제가 아니라 보완책이 나올 것이다. 나와도 그게 절대 규제가 되진 않아. 규제 이제 할 것도 더 없잖아. 없어. 내용 할 게 뭘 없어. 더 규제해야지? 더 쪼여질 수도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근데 이게 할까봐 걱정이다. 아니 뭐 해봐봐야 뻔해. 뭐 임대차 3법 같은 거 지금 사실은 전세 시장 예. 때문에 문제가 많이 큰 건데 네. 그거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거는 뭐 할 게 있나? 나 그거 봤어요. 그 요즘에 뭐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갱신하기 전에 뭐 이제 만료 6개월 전에 집주인이 들어가는 거 통보를 하게 되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 나가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입주하려고 나를 내보내는 건지 아니면 나를 내보내고 전세금을 더 높게 받으려는 건지 궁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대비책으로 마련된 게 그 무슨 열람을 할 수 전입세 있게 열람. 전입세 열람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원래 집주인만 하는 거지 세입자가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는 건데 맞아요. 그 사이다 나간 사람 세입자한테는 그 뭐 아이디 같은 걸로 부여해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에 그거를 지켜볼 수 있게끔 근데 하는 그런 방법이 것도 나왔다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어차피 지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잖아. 예. 그 세입자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집주인 소송을 했어. 네. 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 주인이 들어가서 살 거라고 해놓고 가서 봤더니 집기 예. 몇 개 갖다 놓고 주인은 안 살아. 예. 어? 그럼 당연히 그리고 나 6개월 정도 후에 나중에 전입세대 연락해봤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 아니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데 그 그럼 이제 직접 그거는- 가서 확인해봤지 이제 세입자가 이제 직접 갔어 그 집을 딱 가서 봤더니 배를 누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몇 년 봤더니 근데 그 집기를 갖다 놓고 집에 비워놓는 거는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내가 세컨하우스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소송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내가 와서 봤더니 사람 사는 건 아니다.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또 그거 어떻게 잡아야지? 파라치들이 생기지 않을까? 또 어떻게 잡아? 오, 나 그걸 해야겠네. 이 업을 때려치고 그걸 해야겠네. 아니 세입자들은 생업에 바빠. 계속 쫓아다니면서 감사. 예전에 뭐 불법 유턴하면 찍으면 건당 얼마씩 나오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 파파라치. 신고하면 그런 게 부동산 파파라치. 보상금. 어. 아, 이제 부동산도 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 참담하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분쟁의 씨앗, 분쟁의 불씨.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것. 나 자꾸 머릿속에 그냥 계속 그거 하면 돈이 될 것 같은 건강 생각이 하시게요? 지금 100명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구마다 동네마다 이제 한 명씩 투입을 시키는 거야. 야 이거 이 집은 네가 관리해라 여기는. 그 조만간에 앱이 나오겠네. 앱에다가 이제 회원 신고. 가입해가지고 나는 임채인입니다. 나는 언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집이 의심스럽습니다. 조회해 주시죠. 의뢰를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면은 가서 왜 기사님 예전에 좀 뭐 찾는 거 좀 잘하셨어요. 이렇게 사람 찾고 이렇게 뭐 받아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거는 계약자가 자 그때 다시 얘기. 계약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하거나 하게 되면은 예를 1000세대 정도 분양한다고 하면 항상 준공 때 이제 준공 때 되면 약 한 6%에서 7%의 약간 그 우리가 말하면 이제 문제에 계신 분들이 계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격 연락이 안 돼. 미달자. 아니 자격 미달 다 문제는 없는데 입주할 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잔금은 냈고요. 안 됐지. 그러니까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한 100명이면 그러니까 예. 100세대면 좀 적지. 그때는 한 4-5명 정도인데 한 1000세대 정도 되면 한 예. 60-70세대가 그래. 잔금을 안 내고 연락이 안 된다고. 연락이 안 돼. 뭐 중도금 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맞냐면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아 연락이 수 안 있죠. 돼. 연락이 안 되고
결혼했다가 뭐 이혼을 했는데 원래는 뭐 이러면 자기가 모르는 거야. 분양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것까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사놓은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나중에 뭐 이혼할 때 다 이게 서로 떼어봤을 텐데 이게 사실은 잘 관심 없이 하시는 분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한 6%가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차명으로 사신 분도 있지. 네, 그 차명으로 샀는데 그 사람이 뭐 실종되고 없어. 그러면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잖아. 그 보통 되게 되면 준공 후에 내용 증명을 보내지. 준공 그 우리가 입주 기간 지난 다음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뭐 올해 12월 30일까지 뭐 통보가 안 되고 이거를 그 공고를 내 신문에다가 저기 있는 뭐 어디 아파트 어디 있는데 신문 공고를 낸 다음에 그래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제 공탁을 걸고 다시 이제 재판매할 수 있는 게 되지. 그러면 그 최초 분양자가 냈던 계약금이나 은행에서 지불한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분양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줄 데가 어딨어. 그냥 거기다 디파짓 해놔야죠. 먹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법원에다 공카 그 아 돈을 나중에 다시 나오면 다 그럼. 소송해서 다 찾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 그 보죠?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되잖아. 찾는 거 잘하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분이 찾는 거 잘해요. 뭐 받는 거 잘하고. 가가 찾아가지고 잔금 받아온다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받는 거는 아니야. 하여튼 이게 내가 봤을 때 전세가는 지금 이번 주까지가 아마 68주째 아마 전세값은 상승이야. 예. 그러면 거의 1년을 넘게 진짜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상승을 계속 상승하고 한다고 있는 하면 거죠. 와. 엄청 많이 오른 거거든. 예. 52주에 한 일주일에 뭐 1%만 올렸다고 해도 52%가 올랐다고 하면 엄청 오른 거. 1억 달러가 1억 5천 된 거고. 그러면 그게 다 매매가를 올리는 거죠.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를 뛰어넘지는 않겠지만 뛰어넘지는 않지. 매매가를 갭이- 뛰어넘으면 그만큼 매매가가 또 뛰어넘는다. 와 갭이 또 줄어들다 보면 당연히 매매가는 또 치고 치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리는 거, 밀어 올리는 거. 밀어주니까요 이렇게. 예. 그러면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 노도광이라든지 예. 금광구라든지 예. 이런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중가 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던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항상 신고가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물건이 매번?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중계동 같은 경우에 뭐 청구 아파트들 이런 거는 벌써 12억이라 30평짜리가 12억을 찍었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서울 시내 고가 아파트가 더 이상 10억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9억? 10억? 9억. 아니 상계주공 저기 재건축 아파트도 지금 30평이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넘어갈 거야.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15억이라는 대출 규제가 딱 맞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입지가 아닌 이상은 사실 10억 넘기는 어렵거든. 왜냐면 서민들인데 그 사람들 대출 하나도 안 받고 못 사죠. 오래되고 헌집 그렇지. 아니면 새 집이라도 살 수가 없죠. 왜냐면 주변 일대가 뭐 강남 같은 경우에 사람 소득 수준이 되고 여의도 뭐 이런 데도 소득 수준이 되다 보니까 뭐 신길루타운, 마포, 용산, 강남 일대는 웬만하면 30평짜리 그냥 해도 15억 넘어가고 20억 되더라도 대출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뭐 노원이라든지 뭐 창동이라든지 그다음 강북이라든지 번동 이런데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렇지만 소득 수준 자체는 사실은 강남보다는 조금은 좀 적으신 분들이 생활하시는 부분 바운다리이기 때문에 15억 이상 되는 거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살 정도면 굳이 거기 안 산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노도광, 금광구 예. 이 두 지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왜냐면 서울의 동북권과 네, 동북권과 서울의 이제 서남권과 네. 이쪽에 나중에 어디가 더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까? 서남권과 동북권. 뭔가 이슈들은 있잖아. GTX 라인 다 박빙인데, 박빙. 박빙. 왜냐면 거기가 신림역 그랬나? 신도림 GTX 들어가지. 그다음에 저쪽도 창동이랑 청량리랑 청량리 뭐 다 들어가지. 여기는 마곡 있지. 금액이 좀 크게 비슷한가요? 지금은 양쪽이 거의 다? 지금은 아마 조금 더 그러니까 노후는 빼자. 예. 노후는 빼는 이유는 뭐냐면 노후는 집값 너무 올랐어. 이제는 예. 노도광이 아니야. 예. 그냥 도강 뭐 해야 돼? 하여튼 노은 걸 빼야 될 것 같아. 예. 왜냐면 너무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 노원구 상계동을 뺀다면 나는 서남권이 알 것 같은데. 서남권. 예. 그러면은 이쪽에도 하나 빼야지. 자, 왜냐면 나는 지금 동북권에서 가장 핵심 지금 되는 데가 지금 노원구인데 그렇죠 비전이 있다고 노원을 생각하는 빼면- 데가 저기 노원구 상계주공 쪽이기 때문에 걔네 사실 강북에서 제일 지금 핫한 데가 상계주공 걔가 오르기 때문에 주변이 다 오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걔가 그- 지금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가 이슈가 너무 큰 것들이 많이 이제 있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죠. 뭐 사실은 뭐 우리가 창동은 강북이잖아. 예. 창동, 강북, 노원, 그 사이, 그다음 중계동, 학원가, 음. 또 밑으로 내려가면 광운대, 또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청량리, 예, 이문희경 그 중간에 음. 이문희경 누타운 예. 있고 막 이렇다. 내가 봤을 때는 서남권보다는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동부권에 있는 지역이 조금 더 강세를 피지 않을까. 지금 반칙 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보고하시라고. 아니 이거 반칙하는 것 같은데. 인구수가 아마 동북권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소득 수준은 이상하게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일자리가 훨씬 많거든 사실은. 왜냐면 어느 쪽에? 구로, 가산. 아래쪽에? 근데 나중에 동북권 일자리가 훨씬 더 고급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앞으로 이제 뭐 한 10년 후 얘기고 그렇죠. 거의 한 10년 후 얘기고 현재는 내가 일자리는 당연히 음. 뭐 구로, 가산, 영등포, 여의도, 그다음에 마고 요 일대가 사실은 좀 많이 있죠. 짱짱한 직장들이 좀 있어서 하여튼 고민은 하는 거지. 왜냐면 그런 직장인 수요들이 많이 있고 직주 근접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금강구 일대가 좀 더 금액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개발의 호재들이 네. 많이 모여 있는 동부권이 오를 거고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학원가가 형성 잘 돼 있는 뭐 오를 거냐. 그래 나는 하여튼 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뭐 개발 이슈가 좀 있는 이제 사람들이 뭐 한 번 사면 예전 같이는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어디요? 동북권이요? 나는 동북 난 저도 성북구도 좋아질 것 같고 성북권 엄청 좋아요. 거기가 부촌이잖아요. 진짜 성북동은 부촌이 있죠. 왜 근데 지금 아파트가 네. 근데 제가 학교를 왜냐면 제가 학교를 성북동 쪽에서 나왔어요. 초등학교를 아니요, 고등학교를. 아, 고등학교 성북동에서 미국은 나왔는데 그 대학교 때 들어간 거구나. 아, 예, 대학교 졸업?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아무튼 성북동 입지가 거기가 아파트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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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거기도 막 성북구 고바이고 이때- 산이 예, 있잖아요. 예. 또 생각보다 산으로 간 거야. 내가 분명히 노도강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북구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월세 얘기했잖아. 하여튼 오늘도 진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진짜 네. 이렇게 만나기 힘들어요. 진짜 요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다들 이렇게 바빠가지고. 네. 바빠요, 요즘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밀려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음.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상담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올바로 길을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하여튼 오늘도 진짜 늦은 시간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좀 유의하시면서 또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으로 간다. 뭐가 계속 울려. 내 건가? 죄송합니다. 부동산으로 간다. 또 그냥 뭐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 볼 테니까요. 그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재밌게 보셨다고 한다고 하면 좋아요하고 구독 네.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근합시다. 퇴근해야 돼 진짜.